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김철응입니다.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나무와 관련된 궁금한 이야기, 나무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병원 창업해서 1억 벌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가 상당히 핫한 직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나무의사의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케이스별로 몇 가지 상황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나무병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은 사실은 별개입니다. 나무의사는 인력,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무병원은 그러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림보호법상에서 나무의사가 단독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무병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는 무엇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나무의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나무병원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 나무병원은 누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나무병원은 나무의사만이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무병원은 우리나라 성인 국민이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나무병원을 창업하는 것과 그 나무병원 안에 기술자를 등록하는 것은 별개죠. 그래서 나무병원을 창업한 이후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나무의사 1명, 수목치료기술자 1명을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나무병원은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고, 이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나무의사면 본인의 자격을 등록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요, 나무의사를 채용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무병원은 누구나 창업을 하고 기술자만 등록을 함께 시키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나무병원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무병원 수익 창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무병원의 수익이 나오는 것은 주로 관공서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나무들,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학교 또는 공장, 이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비율적으로 따진다면은 일반 지자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여러 가지 용역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수행을 하면서 진단, 치료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나무병원을 차릴 때 그냥 아무데나 차리면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입지 분석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 프랜차이즈점을 개업하려고 그러더라도 그 프랜차이즈의 업종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노출이 잘 되는 곳이라든지 그러한 장소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한 곳일수록 아무래도 영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병원에서 수익 창출이 많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많은 곳이어야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나무병원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진 않죠. 결국은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많은 곳에서 수익 창출이 많이 나올까 하면은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도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셔야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 산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가면은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나무들은 사실 관리를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육하기에 적당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위적인 손길이 요구되지 않죠. 따라서 나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러한 자연 상태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많아도 나무병원하고는 사실은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수익 창출과는 연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나무가 나무병원의 수익이 되는가 하면은요, 관리받을 나무죠. 그러니까 관리받을 나무라는 거는 사실 이 생활권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있는 나무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러한 곳에 있는 나무는 사실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와 결정적으로 틀린 것은 이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식을 하는 자체는 굉장히 나무에게 위험한 과정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쇠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한 생육 공간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만들어 뻗지 못하죠.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무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을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병원에 수익이 나는 곳은요, 이러한 관리받을 나무가 많은 곳이지 나무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수익 창출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지 분석을 할 때 관리받을 나무가 많은 곳에 일단은 창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관리받을 나무가 많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산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관리받을 나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제일 예산이 많고 우리의 비중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자체 기본 예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 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나무에 대한 예산이 많은 곳에 나무병원이 있어야지 수익 창출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나무병원을 창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거기에서 창업을 한다고 그래서 과연 수익이 나올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입지 분석을 할 때는요, 나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관리하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무와 관련된 것들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이 지자체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한 70%, 80%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 또는 공장 쪽에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일정 기간 견디셔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창업을 하신다고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은 그러한 곳에 창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병원을 창업을 해서 입지 분석까지 마친 다음에 창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경제적 이익은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벌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나무병원을 창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한다고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병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그 다음에 변호사분들, 이러한 분들도 사실은 문을 닫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자격증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그냥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건 굉장히 착오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급여라는 것, 연봉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의 능력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종종 기사에 나옵니다. 나무회사 1억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마 1억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첫 번째, 자기 자본을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신 분들이 그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창업을 한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망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창업을 했는데 일이 안 된다, 일이 없다, 그러면은 직원들 급여는 나가야 되고 온갖 경비는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금을 전부 다
없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나무병원은 급여 체제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을 하신 분들. 대개 창업을 하지 않고 그냥 직원으로 있는 경우에는요, 받으실 수 있는 급여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하신다면 창업을 하실 거고요. 이 창업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망할 수 있는 것도 감수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그거보다는 낮은 급여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위험 부담 아무것도 없이 많은 돈을 나는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를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신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거는요, 진단 또는 치료하는 능력만은 아닌 거죠. 그거는 기본입니다. 나무의사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기본 요소이죠. 그 외에 홍보력,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나무병원 여기에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업력 또는 홍보력이 굉장히 왕성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은요, 누가 일 안 줍니다. 내가 찾아 나가야지 돼요.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곳을 내가 찾아가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홍보력 또는 영업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 관리 다 해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뭐 기술자라든지 또 아니면은 사무를 보는 분들이라든지 나 자신의 부분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직원들을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 부분도 전부 다 회사에서 담당을 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는 회계를 따로 볼 수도 있긴 한 그러한 관련된 직원을 줄 수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대표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도 봐야죠. 그 다음에 사무하고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이라든지 또 설계서 같은 것들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안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총무라든지 회계 업무력도 전부 다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익이 안 나오면은 그만큼 또 못 받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능력들, 그러니까 진단, 치료 능력, 그 다음에 홍보력, 영업력, 그 다음에 회계, 서류, 그 다음에 설계서 같은 진단서를 작성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신 분이 사실은 1억을 버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 중에서 뭔가가 빠진다 그러면은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내가 자격증 하나밖에 없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세상에 능력이 없는데 자격증 하나 있다고 돈을 주는 그런 업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무의사들의 최종 목표는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기존에 있는 나무병원이나 이러한 곳에서 좀 배우신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작정 내가 자격증이 있고 경제력이 된다고 해서 창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병원 창업해서 돈을 얼마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나무병원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요. 주로 이 나무병원에서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될 나무들, 그래서 일반 지자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 이러한 곳에서 사실은 지금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분석은 꼭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창업해 놓고 나서도 그냥
가만히 계셔야지 돼요. 또는 뭐 본인이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투자력, 그 다음에 영업력, 홍보력, 그 다음에 기술력, 그 다음에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가진 분들이 높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곳에서 하나하나 감소될 때마다, 능력이 떨어질 때마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많은 나무병원에서 조금씩 틀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무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 취업을 하시고자 한다면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